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큰 역할 가운데 하나의 이 부패 척결 분야에 대해서 쭉 설명 말씀 들어봤고,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될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강화시켜야 될 것들 쭉 계획을 들었고,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무서운 역할이라면 국민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국민신문고 아까 말씀하신 그쪽은 이제 친절한 따뜻한 역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은 앞으로 어떻게 강화시키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의 역할이 한면으로는 부정부패 방지, 다른 한면으로는 고충 처리.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그 부분에서 이 권익위의 강점은 우선 어떤 현장 중심적이라고 현장 하는 중심. 것입니다. 그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그다음에 이 행정심판도요, 최근에는 순회 행정심판 이런 것들을 그런 제도를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고충도 기업 고충 현장 회의, 그다음에 오늘날 그 갈등, 특히 집단 민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집단 민원 갈등은 주민들 뭐 한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부처도 아주 여러 부처인 셈이죠. 그런 그것도 현장 조정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익위가 그런 현장 조정이라든가 또 어떤 고충 처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소송을 통해서 그 강제력을 발휘해서 해결하는 그런 구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옴부즈만의 특성이기는 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때는 이 우리 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 저작권 같은 것은 앞으로도 보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 권한이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은 어떤 민원을 해결을 하고 그래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다른 기관의 의견을 표명하고 또 화해 조정을 하는 이런 제도들이 갖는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혹시 정 선생님 민원을 제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뭐 저희 집 건축 관련해서 아파트가 앞에 들어서는데 너무 소음이 심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소위 좀 더 뭐라고 할까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은 당장 소송으로 가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또 빠르기도 하고요. 빠르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결국은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도 아닌 행정심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서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송까지 못 가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이 소송과 다른 이 조정이라든가 어떤 허회 내지 제도 권고 이런 것들의 장점은 소송은 결국은 둘이 싸우다가 한 편이 이기면 한 편은 지지 않습니까? 승패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 점에 비하면 조정이라든가 화해라고 하는 제도는 그래서 어떤 권고를 했는데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라고 양쪽 다 받아들였다. 양쪽이 윈윈인 것이죠. 서로 그래서 윈윈. 공생하는 거죠, 공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조정, 갈등 이런 것들을 성공시킨 우리 권익위에 조사관들, 저는 그분들을 아주 진정한 의미의 호민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의 아주 그 자존감과 자긍심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의니 이런 이념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그런 정의나 하는 이런 이념들이 어디 교과서에 쓰여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엔 그런 어떤 이념, 좋은 이념들은 현장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생활 밀착이어야죠. 현실. 어떤 철학자는 정의의 철학이란 사건의 철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야말로 이념이 분출하는 것은 현장, 사건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어떤 공무원들은 이런 일에 종사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국민신문고나
110 콜센터 같은 예, 거는 예. 문을 열어놓을 테니 오세요 하는 거라면 예. 그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시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동신문고, 순회행정심판, 기업고충 현장회 예. 이런 식으로 천장까지 다 가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인력 예.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럴 경우는 정말 인원은 다다익선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 점이 저희의 이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또 저희 부처만 또 해당하는 일은 아닐 것이고, 이 새 정부에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보다도 한층 더 반부패 청렴 정책의 그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예. 재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마 그렇게 되면 자연히 최소한의 필요 인원이 좀 더 보강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장에 찾아가서 제대로 고충 처리를 해준 그런 어떤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국민 고충 민원 해결. 이게 저희가 이제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30만 건이 접수되고, 그 가운데 이제 27만 건을 처리를 네.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파주시에 이제 갔을 때인데 파주시에 거주하는 한 분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민통선 부근에서 휴전선 밑에 있는 거 말이죠. 예. 이분이 이제 2급 장애인이세요. 그러니까 콩을 재배하는데 파종하고 등등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업용 드론 이것을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걸 한 2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군 당국에서 허가를 안 한 것이죠. 그 지역은 드론 안 된다. 그렇습니다. 군사적인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권익위에 네. 민원을 신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현지를 이제 가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에는 실제로 카메라를 장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야말로 농약 살포 기능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행 높이도 3m에 불과하죠. 너무 높으면 농약 뿌려봐야 바람에 날아갈 테니까. 예. 그래서 이 농업용 드론이 갖는 특성상 군사적인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농민에게 이것이 주는 혜택은 크지 크다.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농업용 드론의 민통선 내에 그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방안을 국방부 또 합동참모본부 쪽에 이제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이게 바로 얼마 전에 한 예인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예. 아마도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서 응해줄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이 제한적인 허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적정한 방법을 마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고도 제한이라든가 일정한 시간대에만 하게 한다거나 또 조정자의 가시권 내에서만 어떤 비행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처를 달고 허용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어떤 섬세한 눈으로 말하자면 보다 더 따뜻한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바로 이제 그 대목에서 제가 오늘 우리 박 위원장님 모시고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이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강조하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정부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어느 때보다 주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양한 국민의 고충을 받아서 해결해 주려면 정부 부처들이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힘이 세져야 되거든요. 힘 세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힘이 세지셔야 되는데.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름 그대로 한다면 위원장이 힘이 세려면은 어떤 국민이 뒷받침해주면 제 힘은 저절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 새 정부에서는 반부패 정책 협의회라고 하는 그렇죠. 것을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까지 있었던 제도인데 그 이후에 폐지된 것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위야무야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뭐 다시 복원했다기보다는 재가동. 예. 그 부분 그리고 뭐 이름도 이제 반부패 정책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부패 내지는 어떤 사정기관 뭐 등등이 있지만은 그런 그 개별 기관의 권능을 넘어서서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펼치고 그런 의미에서는 부처 간의 어떤 통합 조정을 하고 이것을 전 지자체 내지는 사회까지 이렇게 확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재했다고 혹은 미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새롭게 이제 가동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문재인 정부의 이 반부패 정책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권익위가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어떻게 본다면 정부 기구이면서도 어떤 정부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 기구이면서도 그 국민과 최일선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권익위가 제대로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보더라도 저는 이 국민권익위원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정말이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강하고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의 어떤 권익 구제 요청, 어떤 권익 침해에 대해서 어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도 강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부서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표적인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가 검찰인데 검찰 옴부즈만 제도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제도입니까?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상으로도 행정기관의 부당한, 어떤 위법한 혹은 뭐 불공정한 이런 처분에 대한 고충 해결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도 당연히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 관련 옴부즈만 민원만 해결하는 부서를 가졌고 검찰은 지금까지 공식적인 주무부서를 통해서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검찰과 관련된 민원들도 저희들에게 왔고 그런 것들을 그때 이제 해당 기관에 이체벌하거나 등등 하기는 했습니다만 별도 기구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기구를 이제 만들 뭐 입법 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수사 절차, 수사 행태라고 할까요? 뭐 어떤 수사에 있어서의 지연이라든가 혹은 뭐 강압적인 수사라든가 혹은 뭐 어떤 욕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검찰이 본연의 활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 편에 서서 정부를 향해 대신 싸워주는 정부기구가 있다. 이걸 국민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긴 내가 믿을 수 있어. 뭐 이렇게 하고서는 좀 더 많이 찾아오고 문을 두들기고 그렇습니다. 힘을 좀 실어드리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 자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홍보를 강화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많으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그야말로 국민들의 최일선의 실생활에 밀착한 그런 어떤 행정이고
또 그런 만큼 그 행정이 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정 전반의 운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국정 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구에 비하면 그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홍보도 강화하고 뭐 홍보만이 아니라 아마 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그 10여 년 동안 그 본래 소임을 그 적극적으로 어떤 선제적으로 했다면은 또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았을 수도 있었을 네, 텐데 하는 네. 점에서는 저희 그 부처 나름으로도 반성할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업적을 많이 남기면 국민들이 다 인지도가 예. 훨씬 높아지죠. 예. 많은 기대를 좀 갖고 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평생 이제 법학자로 예. 살아오셨고 전공도 법 철학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뭔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그 제 전공이 이제 법학 안에서도 법철학이고 법철학은 뭐 법학의 기초에 관한 논의보다 나은 법이 무엇인가 그 어떤 법 가치, 이 법 이념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법 가치는 그 정말 궁극적으로 인간 가치가 아닌가. 인간 가치. 인간 가치. 예.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의 기본 가치이기 때문에 그 법의 지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하는 그 본래 이념은 촛불을 든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위에 힘으로 군림해서는 안 되고 네. 그런 관점에서 그 보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법이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 왕왕 법은 그냥 규칙이다. 이렇게 최소한 지켜야 하는 뭐 어떤 그 의무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법은 강제다. 뭐 이런 것들하고만 연결시키는데 저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최소한의 의무라거나 하는 이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그 법이 지금 이런 법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법 안에 언제나 보다 나은 법에 대한 그 물음, 의문 이런 것들을 간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법치사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법이 뭐냐 하는 것하고 정의가 뭐냐라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법은 참 정의롭지 않은 법도 있고 법이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의로우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하고 또 묻는단 말이죠. 종교라는 제도에 대고 그것이 정의로우냐, 도덕에 대고 그것이 정의로우냐. 우리 이렇게 묻지 않죠. 법만이 그것이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묻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고 법은 그 자기의 역사, 전통 안에 그 물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법치사회, 법의 지배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과 원칙, 법은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적용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다 나은 인간 조건을 향해서 힘의 지배를 이성의 지배로 바꾸도록 하는 그런 규칙을 도입을 하는 것, 그것이 전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은 뭐 규칙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인간이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규칙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법은 사람들을 규칙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규칙에 따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단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규칙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법칙, 규범이라기보다는 어떤 판단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반 규칙은 사례에 적용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일반 규칙인데 그러나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데 그럴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더 응당한 경찰이 것이죠. 안 오고 있는데 경찰 온다 소리 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적인 결국은 올바른 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적인 그 규칙을 개별적인 사례
어떻게 이 조화시키는가, 이것을 조화시키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규칙 그 자체라기보다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법은 사람들을 규칙에 지배하에 두기 위한 부단한 그런 목적을 가지는 부단한 활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법 철학 질문을 드리니까 역시 학교 강의하시듯이 답변을.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법을 어떤 질서, 규칙, 국민의 의무 이런 쪽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권리,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어떤 기본 규범 이렇게 이해하느냐. 예. 접근법에 굉장히 중요한 예. 차이가 있군요.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민주주의 법 체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권리장전 아닙니까? 예, 예. 권리로 출발하는 거 맞죠? 의인부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예. 그 오늘날 뭐 한쪽에서는 뭐 어떤 권리 과잉이니 뭐 이런 이야기도 그 나오는데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또 그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본권이 그 보장되지 않는 그런 또 영역도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고통의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 도덕적으로 더 어떤 존중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분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학생들에게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주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만- 권력이 있는 사람, 기득권이 있는 사람. 예, 예. 네. 그 많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사회의 거의 많은 영역들이 거의 전 영역이 지금 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이전에는 법은 침실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학교에도 법이 뭐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즘에는 그런 어떤 그 영역에서도 갈등이 생기면 결국 그 갈등을 해결하는 다른 어떤 그 규범 체계가 이렇게 지리멸렬하니까 네. 그 이전 같으면은 뭐 가정윤리라든가 전통적인 도덕 가치라든가 혹은 종교적인 어떤 그 믿음 이런 것들이 그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믿음의 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지금은 그런 의미의 보편적인 믿음의 틀이 어떻게 본다면 다 희미해진 상태입니다. 공동체가 붕괴해서 그런 거죠. 한면으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옛날 같으면 그런 마을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들이 다 해결해 줬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게 근데 이제 없어졌잖아요. 뭐 뭔가 이제 또 가치의 어떤 그 다양성, 그 어떤 다원주의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체계 그것이 희미해질수록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이 뭐냐? 법이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법이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이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고 점점 더 사회생활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파고든다. 어떻게 네. 본다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거의 없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법을 우리가 그것을 어떤 규칙이고 그 법이 한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해졌으면 그 법은 요지부동이고 법이니까 법은 법이다라든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 법을 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여망을 가지고 네. 그 법을 끊임없이 점검을 하면서 보다 나은 법을 위한 어떤 토론, 논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고 법전은 법학도들 책상에만 꽂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바뀌어야 하리라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 예. 잘 지적해 주신 과연 정의로운가를 묻는 이 법이 과연 정의로운가 예. 묻는 이유는 소위 따뜻한 법치를 하기 예. 위해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물으면 차가운 법치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네. 우리들이 지금 법 체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제도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참정권의 확대,
때 그 어떤 그 저 멀리 가면 어떤 노비 내지 노예 제도를 폐지한 법이라든가 어떤 남녀 평등 표현의 자유를 정한 법이라든가 네. 누진세 어떤 뭐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는 한 세기 전만 해도 이건 자선에 해당하는 거죠. 예, 자선의 예. 영역이었는데 이거 이제 법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생각이 들어온 것 이런 식의 그다음에 뭐 쓰레기를 버리는 거 옛날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투척하면 그것은 공중도덕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쓰레기를 투척을 하는 경우에 산업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엄벌을 하는 그런 위법행위죠.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의 발전의 모습이 우리가 사회를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없이 이게 나오지 않았겠죠. 네. 예. 네. 검찰이나 군, 경찰 이런 데 힘이 세면 국민들은 법을 무서워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 힘이 세면 예. 국민들은 법을 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국민들이 법을 우리 편으로 생각하게끔 예, 권익위원회 위상과 역할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바람이 있다면 그 국민들이 그래도 권익위가 있어서 그래도 뭐 호소할 때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권익위가 있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 걸 보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맑아지고 있고 맑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그거는 위원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국민을 위해서 예. 꼭 달성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앞장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 귀한 시간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국민들이 힘을 보태줘야 할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죠. 자,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